러시아가 보드카 곰과 끝없는 눈의 나라라고 생각하나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오늘의 여행은 자작나무 숲의 금지구역을 가로지르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한 번의 휘슬이 당신의 월급을 날려버릴 수 있고 더러운 차는 잠길 수 있으며 조회수 3,000인 블로거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고 도시 거주자들은 조국을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 하루의 휴가를 받습니다. 레이스 속옷과 구글맵 금지부터 욕설에 대한 700 벌금까지 아래의 각 비공식 규칙은 가장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러시아를 평행 우주처럼 느끼게 하는 20가지 금기사항에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뜨거운 차를 준비하세요. 시작해봅시다. 20번. 러시아에서는 글로벌 인터넷이 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커피숍을 찾기 위해 구글맵을 열었거나 추운 날 우버를 호출했던 기억이 나나요? 미국에서는 그게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서양 앱을 우연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기술 밀수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현대 러시아 사회를 지배하는 비공식 규칙입니다. 2022년 제재의 물결 이후 러시아는 인터넷 정화를 시작했으며 디지털 생활에서 서양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로컬 검색 엔진인 얀덱스로 대체되었고 우버는 얀덱스 고에 흡수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금지되었고 VPN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그조차도 면밀히 감시됩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것조차 비애국적으로 여겨지는 곳에 살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많은 러시아인들은 틱톡을 VPN을 통해 열었다는 이유로 친구에서 차단당하거나 상사에게 경고를 받거나 심지어 전화기 검사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주요 쇼핑몰에서 많은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는 국제 앱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대신 주요 경로와 같은 국가주의 플랫폼을 홍보하는 배너를 표시합니다. 관광객들은 어떨까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 메뉴를 읽으려는 모스크바의 미국인에게 물어보세요. 이상한 시선이나 비꼬는 듯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북한 같은 이야기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언제든지 글로벌 웹과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국내 인터넷인 루네트까지 개발했습니다. 19번 시민을 위한 성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통해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덜란드에서 아이들은 4세부터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정반대입니다.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커리큘럼을 기본 생물학, 생식 해부학, 수정, 그리고 9학년에서의 몇 가지 짧은 혈액 전염병 수업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인 경계, 안전한 데이팅,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같은 주제는 부적절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라고 간주되어 커리큘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확장하는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바 가제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자료 배포에 대한 행정 처벌 사건이 23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하다. 러시아는 현재 유럽에서 1000명당 13명의 의도치 않은 성인 임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보건부 2022에 따르면 생식 감염은 지난 10년 동안 18% 증가했다. 이는 학교에서 그치지 않는다. 2023년 민법 등록법에 따라 모든 러시아 문서, 출생증명서, 여권, 의료기록은 이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옵션만을 제공한다. 맞다. 오직 두 성별만이 인정된다. 제3의 성별은 TV, 라디오, 서적 및 광고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2023년 10월 STS 채널은 중립적인 대명사 they, them을 사용한 자막의 미국 영화를 방송하여 거의 20비치니 $1,000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시에 모스크바의 한 서점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이 어떤 성별에도 속하지 않는 이유로 600권의 아동도서를 철수해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책들은 금지 품목으로 전락했다. 18번 아이를 갖는 것은 러시아에서 국가의 의무이다. 조국을 위한 잉태의 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레딧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실제 국가 캠페인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거의 사회적 금기시된다. 매년 9월 12일 우라노프 글렌논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여행이나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아기를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종일 쉬게 된다.
호텔에서는 가격을 50% 인하하고 TV와 라디오는 24시간 내내 로맨틱한 음악을 방송하며 기업들은 국가 인구에 기여하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장려받고 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6월 12일 러시아의 국경일에 태어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냉장고, 그리고 저천 달러에 해당하는 현금을 포함하여 큰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팜 스탠더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콘돔 판매가 9월 12일 하루에 30% 감소했습니다. 일부 교사와 공무원은 지역신문에 나라가 성장하는데 기꺼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애국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젊은 커플들은 가족의 압박을 받아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 정신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숫자 17. 러시아인들은 신체적 친밀감을 사랑합니다. 러시아인이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갑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러시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표현력이 풍부하고 접촉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첫 인사인 악수에서부터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악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존중의 상징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악수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눈 맞춤과 단단한 악수, 때로는 친근한 가벼운 등을 두드리는 제스처가 동반됩니다. 여성의 경우 규칙이 좀 더 섬세합니다. 남자는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여성 사이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인사하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불문율입니다. 애정 표현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에 매우 편안하며 이는 종종 서양 관광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꽉 껴안기, 볼에 2번 뽀뽀하기, 팔짱을 끼고 걷거나 친구의 엉덩이를 장난스럽게 때리는 것들은 이곳에서 일상적인 일입니다. 2002년 엘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82%의 러시아인이 포옹과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강한 우정의 상징이라고 답했으며 65%의 남성은 가까운 대화 중 손이나 등을 가볍게 만지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16번. 러시아에서 신사다움이 결여되는 것은 불문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성들이 로맨스의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러시아를 방문하면 신사다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당신은 남성들이 튤립, 카네이션, 장미를 들고 모든 여성에게 줄 준비를 하는 꽃 퍼레이드의 한가운데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들은 어머니, 여자친구, 심지어 단순한 동료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러한 기사도는 단순히 기념일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슈퍼접 조사에 따르면 67%의 러시아 남성들이 처음 여성과 만날 때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항상 꽃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꽃을 주는 것은 사랑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양에서의 악수만큼이나 예의 범절입니다. 택시기사, 배달원, 심지어 교통경찰까지도 자신이 도와주는 여성에게 꽃을 줄 수 있습니다. 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은 항상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당겨주며 식사를 계산하고 보행자와 교통 사이에서 먼지를 방지하거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도의 바깥쪽으로 걷습니다. 2021년 스푸트닉 뉴스 조사에 따르면 80%의 러시아 여성들은 파트너를 선택할 때 소득보다 감수성과 배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많은 유럽 관광객들이 포럼에서 이를 공유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는 나는 여왕처럼 느꼈고 이는 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다. 15번. 나눠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식사 후에 돈을 나누는 것에 익숙했던 내게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단순히 어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러시아 문화에서 주인 댁의 남성이 식사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9년 라바다 센터 조사에 따르면 78% 이상의 러시아 남성은 어떤 관계일지라도 여성과 식사할 때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인들에게 식사는 단순한 연료 보충이 아니라 유대감을 형성하는 의식이다. 비즈니스맨부터 블루칼라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누군가를 초대하여 식사하는 것은 존중과 환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너가 지갑을 꺼내서 나눠서 내자고 제안하면 많은 사람들은 너의 친절을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러시아 여성들은 거의 결코 비용을 나누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첫 번째 데이트에서 남성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필수적이다. 푸시킨 카페나 벨루가와 같은 고급 모스크바 식당은 여성의 지불 없이 남성의 주인 역할을 강조하는 가격 없는 메뉴를 제공하기까지 한다. 14번. 익명 블로깅이 금지되어 있다. 하루에 3,000개의 블로그 조회수를 기록하더라도 공식 미디어로 다뤄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러시아에서는 이게 농담이 아니다. 법이다. 2014년 이후 하루 3,000명의 방문자, 즉 한 달에 약 9,000명의 방문자가 있는 개인 블로그, 소셜미디어 계정 또는 독립적인 사이트는 정부의 미디어 매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등록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이 완료되면 블로거는 모든 러시아 미디어 검열 법규를 따라야 한다. 가짜뉴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극단주의, 서구 자유주의,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한 언급이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익명성이 금지되고 표현의 자유는 통제되며 온라인 유명세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3,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신원과 IP 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CNN 겨와 같은 콘텐츠 모니터링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제3의 성, 시위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 현실의 위험이 따릅니다. 인권단체 OBVD는 2022년과 2023년 단기간에만 온라인 발언 위반으로 거의 2,000건의 체포가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번호 13. 노인에 대한 절대 존중. 바부시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할머니나 노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역, 식료품 시장, 그리고 모든 공공장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제 경찰 제복이나 엄격한 표정, 어린이, 비켜서 할머니가 앉게 해라. 와 같은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대기하듯 군중이 이동합니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전통을 존중하지 않아 자신의 비닐을 벗으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노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고 수백 개의 분노한 댓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0세 사이의 러시아인 중 87%가 항상 길을 내주고 자리를 양보해야 하며 심지어 노인이 틀렸을 때에도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식탁에서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일부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는 바부시카가 주민들을 하루 종일 감독할 수 있도록 특별한 좌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인들은 단순히 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덕적 후광을 지닌 듯 존경받습니다. 번호 12, 21세기 독신 여성 금지 믿을 수 있나요? 21세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20세 이전에 자녀를 갖지 않은 독신 여성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우랄 지역의 산업 수도인 체렐라빈스크에서 여성 정치인 나탈리아 바스코바가 법안을 제안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러시아 여성은 20세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잘 듣고 있습니다. 22일 새 미혼 무자녀 여성들은 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냉전 이후 러시아의 장기 인구 감소의 진짜 이유는 출산율이 여성 한 명당 1.1명으로 떨어져 인구 유지를 위한 2001명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민족 러시아인들이 소수 민족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순수 러시아인의 점진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코바의 제안처럼 결혼 강요, 출산 강요 대신 성교육이나 더 나은 건강관리, 자녀 수당 등으로 여성을 지원하는 길은 외면받았습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이것을 중세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고 특히 젊은 도시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구하기 위한 악의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늦은 결혼이 사회 문제로 여겨지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번호 11. 미신은 깨지지 않는 무언의 법칙입니다. 미신이 단순히 오래된 우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나요?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마치 무언의 헌법처럼 일상적입니다. 가이드들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은 언제나 홀수의 꽃을 주라는 것입니다. 짝수는 장례식과 관련이 있다. 12송이의 장미를 선물하면 주최자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조용히 되돌려줄 것이다.
셔츠를 거꾸로 입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셔츠를 거꾸로 입고 나가는 것이 불운을 의미한다고 맹세하며 실수한 사람은 즉시 고쳐 입고 왼쪽 어깨 위로 3번 침을 뱉어 아군을 쫓는다. 문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턱을 넘으며 손을 흔들거나 선물을 건네는 것은 악령을 초대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래서 가스 배달원조차도 탱크를 내려놓고 내부로 들어가 서명한다. 2019년 VCIOM 조사에 따르면 52% 이상의 러시아인이 매우 미신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EU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50세 이상에서는 68%로 늘어난다. 그래서 고양이를 새 집에서 테스트하는 의식이 이어진다. 고양이가 되돌아가면 주인들은 이사를 미루거나 심지어 재건축을 고려하기도 한다. 검은 고양이를 보면 시베리아 사람들은 코트의 단추를 잡고 3번 침을 뱉는다. 바에서는 결코 휘파람을 불지 마라. 돈이 날아가 버릴 것이니 바텐더들은 휘파람 금지 표지를 걸어둔다. 테이블 구석에 앉는 것은 사랑에서 7년의 불운을 가져온다고 한다.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것은 운명을 시험하는 것이다. 2022년 카잔의 한 IT 회사는 직원들이 조기 축하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항의한 후 단체 생일 파티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번호 10. 흑방으로 넘치는 사랑 러시아 소학제의 결혼 운세. 러시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가을 끝자락의 추수제에서 흑방으로 결혼 운세를 넘치는 전통 풍습이 전해진다. 이 의식에서 미혼 여성들은 통밀로 만든 흑방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쪼갠다. 칼을 쓰지 않고 손으로 나누는 이유는 빵이 운명을 품은 거울이기 때문이다. 만약 빵 속이 촉촉하고 부드러우며 탄력이 있다면 그녀는 머지않아 좋은 남편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속이 거칠고 딱딱하다면 오래도록 인연이 닿지 않거나 독신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어르신들은 이 빵이 사람의 심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은 부드러운 빵을 받게 되고 걱정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딱딱한 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점심 뒤에는 빵의 조각을 베개 밑에 3번이 밤 동안 두고 잠을 자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남편이 꿈에 나타난다고 믿는다. 단순한 풍습 같지만 이 흑빵은 땅과 곡식 그리고 사랑의 운명을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진다. 번호 9. 눈물 없는 이별. 러시아 전통 마을의 무언의 장례. 러시아 중부와 우랄 산맥 인근의 일부 전통 마을에서는 울음소리 없이 장례식을 치르는 독특한 풍습이 남아있다. 감정 표현이 풍부한 슬라브 문화와는 달리 이 지역 사람들은 눈물이 죽은 자의 영혼을 이 세상에 묶어둔다고 믿는다. 그래서 유족들은 통곡하는 대신 관을 둘러싸고 프로티아즈나야라는 슬픈 민요를 부른다. 이 노래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느린 선율로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다고 여겨진다. 노래와 함께 허브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은 고요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가족들은 고인을 위한 특별한 노랫말을 지어 그의 삶을 음악으로 회고한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영혼이 머무르고 노래하면 떠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 눈물 대신 노래가 흐르고 슬픔 대신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찬다. 그것은 단지 장례가 아니라 마지막 사랑의 선율이다. 번호 8. 눕지 못하는 죽음. 러시아의 직립관 풍습. 러시아의 외딴 지역, 특히 시베리아나 산악 부족 공동체에서는 지금도 서 있는 관에 시신을 안치하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존재한다. 이 풍습은 고대 신앙에 기반하며 죽은 자는 잠들어서는 안 되고 언제든 저승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시신을 눕히면 영혼이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져 환생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서서 묻히는 방식이 하늘과 땅을 잇는 축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몇몇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얼굴을 해 뜨는 동쪽으로 향하게 해 영혼이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관은 뒷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조상의 바람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와 영혼을 데려가도록 한다. 외지인에게는 눈 덮인 벌판에 줄지어 선 직립묘들이 다소 섬뜩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그것은 세대를 잇는 신성한 통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번호 7. 멀지 않는 지옥의 문 바이칼 호수의 영혼 전설. 혹한의 시베리아 동부,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떨어지는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담수호 바이칼 호수는 모든 것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절대로 얼지 않는 구역이 있다.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그곳이 바로 지옥의 문이며 고대 영혼이 물속을 지키고 있어 물이 얼 수 없다고 믿는다. 어부들은 한밤중 눈보라 속에서도 새까만 물줄기가 하얀 얼음 사이를 흐르는 걸 목격했다고 전한다. 그 구역에는 누구도 감히 발을 디디지 않는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한 주술사가 산의 신에게 도전했다가 호수 밑에 갇혔고 이후 그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균열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지열이나 따뜻한 물줄기 때문이라 설명하지만 브랴트족에게 이 호수는 과학을 넘어선 공포 그 자체다. 그들은 그곳을 영혼의 숨구멍이라 부른다. 매년 가장 추운 날, 지역의 주술사들이 호숫가에 모여 제를 지내며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기도한다. 얼지 않는 물, 숨 쉬는 호수, 그리고 깨어나지 않은 고대의 영혼 바이칼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전설이다. 번호 6. 겨울의 피 수프 코미족의 냉혈 위식 음식. 러시아 북부의 혹독한 겨울, 9개월간 이어지는 눈 속에서 코미족은 크로비앙카 냉국이라는 신비한 의식 음식을 만든다. 이 요리는 얼린 피와 생양파로 만든 찬 죽으로 가장 긴 겨울밤에 조상에게 축복을 올린 후에만 먹을 수 있다. 피는 술록이나 소에서 채취한 후 부드럽게 데워 응고시켜 자연스럽게 식히고 생양파와 발효된 보리를 섞어 붉은빛이 도는 걸쭉한 혼합물을 만든다. 약간의 비릿함과 혀끝을 얼리는 차가움은 이 음식에 신성한 느낌을 더한다. 코미족에게 이 죽을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다. 그들은 피는 동물의 영혼을, 차가움은 조상과의 연결을 상징한다고 믿는다. 이 찬 죽은 향나무 그릇에 담겨 촛불, 연기 속 조용한 속삭임과 함께 제단에 올려진다. 마을 장로가 돌탁자 위를 3번 두드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맛을 볼 수 없다. 그 3번이 두드림은 두 세계 사이의 문을 여는 신호다. 때로는 얼린 보드카 한 방울을 죽 중앙에 떨어뜨려 영혼에게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권한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의식이며 눈과 피, 조상의 기억이 어우러진 교양곡이다. 5번. 러시아에서는 더러운 차 운전이 불법이다. 눈이 많이 오는 나라에서 진흙탕 차를 운전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는 매년 5개월 동안 눈이 오고 봄이 다가오면 도로가 진흙으로 덮여 있는 곳에서 이러한 규칙은 의외로 엄격한 불문율이다. 러시아 교통법규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이 너무 더럽다면 특히 번호판이 눈, 진흙 또는 도로 염분으로 인해 읽을 수 없을 경우 달러 22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운전자들이 실제로 긴장을 느끼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자동차가 단순히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로 즉각 견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운전자로 하여금 세차를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야 차량을 돌려주는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3월이 진흙 시즌 동안 247개 세차장의 줄이 최대 800m, 즉 약 반마일까지 늘어나며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기다립니다. 2024 마토 조사에 따르면 모스크바 운전자의 76%가 이른바 더러운 시즌 동안 주 2회 이상 세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서구 관광객들은 종종 교차로에서 각 차량을 면밀히 검사하는 러시아 경찰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곤 합니다. 4번. 욕설을 할 경우 달러 700을 지불할 준비를 하세요. 화가 날 때 욕을 하는 습관이 있나요? 셔츠에 커피를 쏟았거나 눈 속에 발을 담궜을 때 빠르게 나온 욕? 이는 미국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면 수백 편의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공공매체, 영화, TV, 극장, 음악, 인쇄물에서의 욕설을 금지했습니다. 화면에 욕설이 하나만 나와도 개인에게는 달러 40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디어 회사나 제작자는 최대 달러 700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번이 젠장 이 한 달의 공과금만큼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까? 넷플릭스, HBO, 그리고 서양의 틱톡은 자극적인 언어로 가득하지만 러시아 미디어는 이제 욕설 대신 오마이갓 같은 대체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입 영화는 검열을 받아서 민감한 언어를 삭제해야 하며 때로는 전체 맥락이나 캐릭터의 성격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많은 러시아인들은 이 법을 지지하며 특히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조잡한 언어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공문화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이나 언더그라운드 쇼에서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여전히 속어 또는 암호화된 언어로 법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번, 레이스 속옷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알마티 한가운데에서 팬티의 자유를 외치며 레이스 팬티를 흔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는 2013년에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관세 동맹이 발표한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규정은 모든 신체에 밀착되는 위류에 최소 6%의 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습기 많은 추운 기후에서 피부 감염과 곰팡이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는 고급 레이스 속옷의 80%가 3에서 4%의 면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금지가 시행되자 거의 모든 섹시한 린제리 제품이 밀수품이 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속옷 시장 가치는 연간 약 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수입된 레이스 팬티의 가격이 3배로 뛰었고 라트비아 국경을 넘어 스커트 아래 밀수 서비스가 생겨났습니다. 러시아 산업민무역부는 첫 해에 9,000건 이상의 밀수품이 압수된 것으로 기록했으며 블랙마켓 판매자들은 그들이 잡은 것의 15%만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번, 대부분의 서양 음식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러시아에서는 제재가 모든 슈퍼마켓의 주방과 요거트 컵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2014년 8월부터 러시아는 갈등을 이유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 대부분의 식품 및 소비재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고기, 생선, 치즈, 과일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에서 제조된 많은 가정용품이 사라지거나 가격이 2배로 오름에 따라 매대에서 사라졌습니다. 2015년 러시아 정부는 이탈리아 빵과 프랑스 치즈, 캐나다 소고기 등 7,500톤 이상의 서양 음식을 밀수로 간주하고 공개적으로 파괴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도저가 브리치즈를 부수는 영상은 서방 관객들을 놀라게 했지만 러시아 언론은 이를 자국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적 정화 캠페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역 산업을 부양했습니다. 러시아의 치즈 생산은 2년 만에 30% 증가했으며 벨그라드와 타타르스탄에는 수백 개의 소규모 유제품 생산업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모스크바 타임스는 러시아 소비자의 50% 이상이 국내 치즈가 서양 브랜드에 비해 비교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미식가들은 조용히 암시장에서 수입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실내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휘파람이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나요? 러시아, 특히 야쿠티아나 우랄 지역에서는 이 한견, 한눈에 보기에 무해한 행동이 실제로 밀폐된 공간에서 큰 금기로 여겨집니다. 야카테린부르크의 은퇴한 교사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씨는 나는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실내에서 휘파람을 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한때 주방에서 휘파람을 불다가 새해 보너스를 전부 잃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미신처럼 들릴 수 있지만 2021년 아구멘티악티의 조사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러시아인 중 35% 이상이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면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고 있으며 농촌에 사는 거의 50%의 사람들은 손님이 휘파람을 불면 조용히 하라고 적극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서양 관광객들은 러시아 호스트가 에어비앤비 안에서 캐주얼하게 휘파람을 부는 것에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작나무가 우거진 땅을 방문한다면 특히 저녁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은 지갑을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행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인에게 휘파람 부는 것을 삼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휘파람이 새해의 당신의 운명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러시아의 20가지 풍습과 관습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정보가 이 나라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러시아는 발견할 것이 많은 멋진 장소이며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분명히 당신의 경험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